드라마 귀궁 10회까지의 단서들을 모아 11회 예고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팔척귀의 정체와 왕실의 비밀에 대한 충격적인 뇌피셜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팔척귀는 왕실 제사의 희생양일까요?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땅에 떨어지는 내 놈을. 이 대사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됩니다. 팔척귀는 100년 전 왕실의 비밀 제사에서 희생된 어린아이의 원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날은 바로 강철이가 승천에 실패하여 추락한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강철이의 기억 속에 장군 옷을 입은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는 장면은 팔척귀의 아버지가 무관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죽은 것이겠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인가요? 광화문집에 적힌 천지의 기운이 흔들리는 날, 왕실의 후손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는 구절은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왕실이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나 질병 현재 원자의 광증과 같은 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려 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 당시 임금과 김봉인의 조상 그리고 최원호의 고조부 최길상이 이 끔찍한 의식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강철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그 혼란 속에서 어린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와 원한이 팔척귀를 탄생시켰다고 봅니다. 김봉인이 팔척귀 풍산과 은밀히 내통하는 장면 보셨죠? 그리고 대비는 아들 영인대군이 팔척귀에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침묵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 뇌피셜로는 이들이 용담골에서 무언가 엄청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100년 전 실패한 의식을 다시 진행하려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팔척귀의 힘을 이용해 왕실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건가요? 김봉인이 지금은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다 라고 한 말은 분명 더 큰 음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비가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려는 계획은 정말 단순한 배신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엔 비비는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그를 구하려 하고 있어요. 풍산과의 거래에서 강철이는 해치지 말아야 한다 는 조건을 내건 것을 보면 비비는 여전히 강철이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방식이 조금 극단적인 것 같네요. 여리를 희생시켜서라도 강철이를 구하겠다니. 이건 마치 100년 전 왕실이 했던 선택과 비슷하지 않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10일 후 용담골에서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이정왕은 선대 왕들의 끔찍한 죄를 마주하게 되고 김봉인과 대비의 음모가 드러날 거예요. 비비의 진짜 의도도 명백해질 것이고요. 가섭스님이 말했듯이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다 는 진리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리의 영매력과 강철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팔척귀의 원한을 풀 열쇠가 될 거예요. 혹시 강철이가 자신의 승천 기회를 포기하고 팔척귀를 구원하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붉은 달이 뜬 밤, 도성 위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원한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하나이의 희생으로 시작된 비극, 승천에 실패한 이무기의 추락, 그리고 왕실의 은밀한 제사가 빚어낸 거대한 소용돌이가 모든 운명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내가 태어나던 그날,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팔척귀의 목소리가 도성을 뒤흔들며 울려 퍼집니다. 왕가의 핏줄을 노리는 복수의 칼날,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는 이무기 강철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운명의 균형추가 된 열이. 이들의 얽히고 설킨 인연이 마침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비비의 예상치 못한 배신, 김봉인의 숨겨진 야망, 그리고 대비의 슬픔 뒤에 감춰진 진실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10일 후, 용담골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왕의 선언과 함께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밝혀질 진실은 모두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을까요? 천년의 기다림과 100년의 원한이 충돌하는 그 순간, 운명의 물줄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던 그날, 강철이는 풍산의 신당에서 마주한 팔척귀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공간에서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바람이 갑자기 멈춘 듯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었죠. 팔척귀는 풍산의 몸을 빌려 강철이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날 공격하느냐? 나는 보았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땅에 떨어지는 내 놈을. 강철이의 눈에 혼란이 스쳤어요. 1000년을 살아온 이무기로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 순간만큼 당혹스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았죠. 자신이 승천에 실패해 추락했던 그날, 팔척귀가 어떻게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강철이가 질문을 던지자 풍산의 입을 빌린 팔척귀의 눈에서 붉은 빛이 더욱 강하게 번쩍였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가? 내가 떨어진 그곳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팔척귀의 말에 신당 주변의 공기가 일렁이더니 갑자기 100년 전 산속의 풍경이 환영처럼 펼쳐졌어요. 그곳에는 왕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제단에 올려놓고 있었죠.
머리에 관을 쓴 인물이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최원우의 고조부로 보이는 인물이 서 있었어요. 왕실의 핏줄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천지의 기운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나 같은 평범한 아이의 피를 원했던 것이지. 풍산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0년 전 천지의 기운이 흔들리던 때 왕실에서는 비밀스러운 제사를 지냈고 어린 아이를 희생물로 바치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강철이의 갑작스러운 추락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혼란 속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분노하여 달려들었지만 결국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함께 죽어간 아이의 눈에는 원한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고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팔척귀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내가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저 죽음으로 끝났을 테지.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원한과 공포, 분노가 뒤섞여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었다. 내 덕분에 내가 지금의 팔척귀가 된 것이다. 한편 왕궁에서는 이정이 깊은 밤 촛불 아래 광한 문집을 살피며 100년 전의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문집에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천지의 기운이 흔들리는 날, 왕실의 후손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죠. 이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대 왕들이 저지른 죄악의 그림자가 지금 자신에게까지 드리워진 것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최근 일어난 영인대군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팔척귀의 계획적인 복수였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침묵 속에서 기억을 더듬던 이정의 손에 들린 문집이 바스락거렸죠. 바로 그때 김봉인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봉인은 풍산과 팔척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일에 배우의 자신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는 슬며시 이정에게 다가가 문집을 바라보았죠. 폐하, 너무 오래된 일을 파헤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정은 고개를 들어 김봉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외조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 여기 있다면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어둠에 갇힌 신당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어요. 여리는 천천히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은 묶여 있었고 주변은 낯설었지만 이곳이 풍산의 신당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벽에 걸린 부적들이 미세하게 떨리며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깨어났군. 도망치려 하지 마라.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다. 풍산의 충직한 오른팔 세원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여리를 내려다보는 그의 손에는 이상한 부적이 들려 있었어요. 여리는 묶인 손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왜 나를 가두는 거지? 풍산은 어디 있어? 세원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상수님은 내 영매력이 필요하시다. 100년 된 한을 풀기 위해서지. 넌 그저 도구일 뿐이야. 여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갑자기 할머니 넙덕이 생전에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영매의 힘은 저주를 풀 수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사용하는 이의 마음에 달려있다. 넙덕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죠. 어린아이를 희생시켜 천지의 기운을 빼앗은 왕가의 죄악.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세원의 말에 여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죠.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마저 부적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벽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비비가 나타났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차가웠죠. 드디어 찾았다. 여리야, 어서 나와. 여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비비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푸른 안개 같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고 눈빛에는 숨겨진 의도가 서려 있었죠. 비비, 강철이는 어디 있어? 비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이는 이미 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 그것은 이무기에게 치명적이야. 여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비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비비는 천천히 여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힘이 필요해, 여리야. 나는 승천해야 해. 100명의 양반을 잡아먹는 것보다 너의 영매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야. 여리는 필사적으로 묶인 손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의가 번쩍였어요. 비비, 정신 차려. 넌 강철이의 친족이잖아. 비비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위기의 순간, 여리는 갑자기 품에 있던 경규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경규석을 꺼내 들었어요. 강철이, 내가 날 지켜주는 경규석이야. 난 더 이상 경규석이 필요 없어. 여리의 말에 경규석에서 밝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비비의 공격을 막아내며 여리를 감쌌어요. 비비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죠. 세원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여리의 주변을 감싸는 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명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강철이를 향한 그 감정이 지금 그녀를 지키고 있었죠. 강철이는 여리의 위기를 감지하고 팔척귀와의 대치를 중단한 채 그녀를 찾아 달려갔다. 그의 가슴에는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로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절박함. 신당으로 돌진한 강철이는 비비가 여리를 위협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주저없이 여리 앞에 몸을 던졌다. 비비, 멈춰. 내가 원하는 건 나야. 비비는 비웃었다. 넌 이제 인간이나 다름없어.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이무기로서의 본성을 되찾은 것처럼 너도 원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해. 강철이는 자신이 윤갑의 몸에 갇힌 후 느껴온 모든 감정들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괴롭고 혼란스러웠던 인간의 감정들이 이제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특히 여리를 향한 감정은 그 어떤 이무기의 실력보다도 강력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정과 김근우, 서재일이 들어왔다. 팔척귀를 쫓던 그들은 신당에서 벌어지는 혼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왕가의 핏줄. 풍산의 몸을 빌린 팔척귀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정은 당혹스러웠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이미 광안문집을 통해 어렴풋이 진실을 깨닫고 있었고 영인대군의 죽음이 팔척귀의 소행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김봉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은밀하게 팔척귀에게 신호를 보냈고 이를 알아챈 강철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비비가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혼란 속에서 여리는 신기를 발동시켜 모두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형성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의에 찬 빛이 번쩍였다. 모두 물러나세요. 이 자리에선 우리 모두 위험해요. 비비는 여리의 능력을 보며 더욱 확신했다. 이 여자의 힘이야말로 자신이 승천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철이가 여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비비는 풍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리만 내게 넘겨주시오.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만 비비의 이중 플레이는 간단한 배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강철이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일까? 이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10일 후 용담골에서 팔척귀의 정체를 밝히고 이 모든 원한의 고리를 끊겠다. 그날 밤 왕궁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정은 자신의 거처에서 광안문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선대 임금들이 저지른 죄악 그리고 그 죄가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무게감. 한편 대비의 처소에서는 김봉인과 대비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폐하가 이미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계획이. 대비는 차갑게 김봉인의 말을 끊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용담골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들의 숨겨진 계략은 무엇이었을까? 100년 전 그 제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대비의 눈빛에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한편 대비의 처소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얼마 전 영인대군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후 대비는 겉으로는 슬픔에 잠겨있는 듯했지만 그 내면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실 영인대군은 팔척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대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관에 머무르던 여리와 강철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강철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여리에게 드러냈다. 1000년을 살아왔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순간만큼 소중한 적은 없었다. 여리는 그런 강철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인간의 몸에 갇힌 이무기를 향한 이 감정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러나 창가에 서 있던 비비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배신감이 끌어올랐다. 1000년을 함께 지낸 강철이가 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다니. 게다가 그 여자는 자신들의 승천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비비는 자신만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었다.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고 강철이를 다시 이무기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는 믿었다. 혹은 적어도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강철아, 여리를 풍산에게 맡기는 게 어떨까? 비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가 팔척귀에게 빙의 되었다고는 해도 어쩌면 여리의 힘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강철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리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비비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한 듯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용담골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팔척귀의 원한, 비비의 야망과 복잡한 감정, 김봉인과 대비의 숨겨진 계략, 그리고 100년 전 왕실의 죄악까지. 모든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성을 떠나기 전날 밤, 비비는 몰래 풍산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내가 여리를 데려올 테니 내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마. 하지만 그 대가로 강철이는 해치지 말아야 한다. 풍산은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이무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군. 좋다, 약속하겠다. 비비는 풍산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어떻게든 그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가섭스님이 여리를 찾아왔다. 그는 여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건넸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네. 진정한 해결책은 용서와 진실에 있을 것이야. 하지만 조심하게. 가장 가까운 이들 중에서도 이중의 얼굴을 가진 자가 있을 테니. 가섭스님의 말에 여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0년의 원한을 품은 팔척귀를 어떻게 달래야 할까? 그리고 누가 이중의 얼굴을 가진 자일까? 비비? 아니면 다른 누군가? 10일 후 용담골에서 펼쳐질 진실의 순간. 모든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비의 진짜 의도가 드러날 것이다. 자, 지금까지 귀궁 11화에 대한 제 뇌피셜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육성재가 연기하는 두 인물의 공존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